강찬호 의원의 그 직격에 그냥 딱 말씀을 뭐 주셨어요. 인정은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뭔가 나중에 말씀하시죠 또. 예. 네, 이번에는 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경로했다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미래한국당,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 이른바 위성정당이라고 불리는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왜 그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저격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아니 뭐 경로했다, 저격했다는 네. 표현도 있고 네. 또 황교안 대표 측의 말씀을 들으면 경로가 아니라 네.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고 조정될 것이라고 네.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네. 공천관리위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앞세울 것이며 어떤 가치를 앞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비례 말하자면 자정당을 만들면서 그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했던 분들은 원래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분들은 당의 가치를 대변하고 그분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인데 영입했던 분들이 대부분 당선권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네. 나갔다 그러고 또 당선권 안에 든 분 중에서도 우리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분도 있고 이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사람을 보는 눈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 저희들은 자세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최고위원회 자체도 말하자면 순번안을 노를 해서 의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조금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 좋은 선거 분위기를 공천 가지고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뭐 생각이 제가 듭니다. 조금 그 내부를 들어봤는데 그 예. 거기 지금 현역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정은천 의원이 그 거의 당선권 될까 말까 딱 가지고 아슬아슬한 그 경계 지점에 이번에 19번인가 18번인가 받으셨죠. 18번. 예. 네. 그분하고 좀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뭐 자기가 볼 때는 저 한성교 대표하고 공병호 위원장이 한마디로 저쪽 모당 이 입장은 안 듣고 예. 다 사실상 묵살하고 그냥 이거는 저 마이웨이를 하신 게 맞다. 그렇게 지금 아예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그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저 조은현이라든가 이런 최고위원들이 지금 세게 반발을 해서 아마 한 최소한 5명 정도는 그래도 당에서 요구했던 모당에서 요구했던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아마 이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을 과연 근데 한성교 대표하고 특히 공병호 위원장 같은 분은 학자 출신인데 좀 소신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과연 그렇게 또 될 것인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앞서서 그 옥중서신 네. 예, 제가 한번 요즘에 옥중서신 때문에 주목받았던 유영하 변호사 네. 당선권 안에 들을까 어떻게 궁금했었는데 아니라는 분석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두 가지 주목해서 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황교안 대표하고 최고위원들 회동해서 네. 이 비례대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하러 가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에서 확실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합에 관한 메시지만 취하고 그 메신저인 유영하 변호사는 내치는 그런 양상을 확실히 갈라치기를 한 거죠.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왜냐하면은 당선권 안에 뿐만이 아니라 아예 명단에서 빼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그랬으니까 친박 정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한 거고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합하라는 메시지는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지는 받았으면서 갈래는 치는 예. 이런 양상으로 가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그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이 야당 주변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다면 유영하 변호사 1명 정도는 당선권 안에 배치시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타협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16, 관측이 18번 있었어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면에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지금 통합당이지 않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갔고 뭐 안철수계라든가 많이 들어갔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만약에 그런 그 약간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완구 전 총리가 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렇다면 우리들은 탈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합당 지도부가 원래 전통적인 친박 지지층과 새로 이제 영입을 해서 좀 더 중도화로 간 지금 이런 그 세력들과의 어떤 타협 지점을 찾을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여기서 지금 일단은 배제를 했지만 오늘 오후에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할 수 있다는 유영하 변호사가 또 무슨 메시지를 들고 나올지가 네. 사실은 굉장히 주목이 예, 됩니다. 잠시 뒤에 이제 비례연합정당 얘기도 하겠지만 네. 잠시 이제 미래한국당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코멘트 곁에서 이렇게 하시려고요. 보는 느낌으로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크게 긴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그 한성교 그 당의 대표나 또는 그 거기에 대부분 한 6분이 다 그 미래통합당 출신의 최고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한성교 그 대표의 그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고위원들이 추인하거나 의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정도의 서로 약간의 이제 긴장을 이제 조성한 다음에? 조성한 다음에 대통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윤주경 씨 같은 좀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는 인물을 그렇게 완전히 저 바깥으로 내몰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이렇게 자기적인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는 원래 내용대로 해결이 되면서 대통합과 또 그 미래 무슨 당이 무슨 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대통합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친박의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서로 끌어안는 그런 이제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럼 우리 한성교 대표는 그거 잘못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보셔서 충분히 있는데 그럼 한성교 대표는 어차피 그렇게 되돌릴 것을 알면서도 한번 광을 내신 건가요, 속된 말로? 그래요. 최소한도 저희 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평소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오히려 말고 서로 간에 강한 의견 차이가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어떻게 원만히 잘 서로 수습할 것이냐 그런 문제만 남아 있지. 무슨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광 내기 위해서 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닌 걸로 압니다. 광내게 미리 구대대 미리 진흙 묻히진 않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많이 지금 상처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김영호 공관위원장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뭐 공천 잘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새로 자르긴 잘하는데 새로 임명하는 사람들이 영 별로 힘이 없으면서 또 황교안 대표하고 갈등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사퇴하고 그다음에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 모시겠다고 했는데 또 그 부분과 갖고 해서 두 분이 갈등이 있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원톱으로 가는 양상이 돼버리고요. 이번에 이른바 뭐 한선교의 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본인이 보냈다는 사람이 다시 반기를 드는 듯한 양상이 되고 이게 어떻게 그 서로 짜고 치는 일종의 고수톱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그쪽까지 같아요.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번에는 황교안 리더십은 확실하게 지금 상처가 그래요. 난 상태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하나 추가 말씀을 올리면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새로 그 거대한 미래통합당의 이제 당 대표로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정치 초년생이 큰 정당의 선거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주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한 며칠 내로 황교안 대표의 그 리더십이 상당한 이제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제대로 쓸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판가름이 날 것인데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소속 의원들의 그 이제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그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그 무소속 그 중진 의원들의 그 출진이 저는 이제 또 아마도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앞으로의 그 험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글쎄, 제가 지금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혹시 황교안 대표의 뭐 학연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동기시니까 친구가 아무래도 왜 눈길이 더 자꾸 가신 제가 거죠. 볼 때 이렇게 아니 뭐 두 분이 평소에 동기지만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굉장히 맹공격도 하신 걸로 맹공격. 아주 실명 거론하면 맹공격하신 것도 그럼 아주 있습니다. 네. 냉정한 읽어드릴까요? 분석이라고 볼까요? 제가 의원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 명단에. 왜냐하면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당헌을 보면 이 재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 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최고위에서 확정한다라고만 돼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최고위의 최종 권한이 지금 최고위에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만약에 이거 안 하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대표가 절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그러면 쉽지 않아 보여요. 저희